안녕하십니까, 이케입니다. 1, 2차전 리뷰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3, 4차전 프리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차전 리뷰에는 조금 패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비판들을 통해서 3, 4차전에는 승리를 조금이라도 1%라도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리뷰를 감독님이 보시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3, 4차전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LG가 탈락할 것이냐, 5차전을 갈 것이냐, 아니면 KS에 진출할 것이냐, 위기의 LG를 누가 구할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3차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김윤식의 호투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안우진이랑 붙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김윤식의 퀄리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9월 성적에서도 그의 퀄리티가 나타나고요. 시즌 전서부터 김윤식에 대한 따로 영상을 만들면서까지 김윤식의 퀄리티, 기술적인 능력, 구종에 대해서 입이 마르게 칭찬한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리그에서 핫한 좌완 유망주로, 그리고 우리 팀의 국내 1선발로 커준 선수가 윤식입니다. 그 와중에는 체인지업이 A급으로 된 그러한 변화, 거기에 이제 A급도 아니라 S급이다. 거기에 이제 어깨에 부담이 되는 것을 이제 불펜 피칭을 안 하면서 어깨에 대한 부담도 줄인 그러한 루틴, 이런 것들이 김윤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죠. 근데 김윤식 선수가 큰 경기에 선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플러코가 큰 경기에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듯이 윤식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돼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뭐냐? 1회 초에 점수를 뽑아야 된다. 아니, 안우진인데 무슨 소리예요? 안우진은 얼마나 잘 던지는데 1회 초에 점수를 내요? 맞습니다. 안우진은 힘든 상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점수를 뽑을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 저는 1회 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식한테 1회 초 점수가 필요한데 김윤식이 좀 안정되게 가려면 1회 초에 마침 득점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 박혜민이 담당 일진입니다. 안우진한테 좀 강해요. 성적은 나와 있고, 이형종이 2차전처럼 2번 타자로 나온다면 이형종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우진한테 강한 박혜민, 이형종 테이블 세트라면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김현수와 최은숙이 불러들이느냐 라는 거죠. 저는 둘 중에 한 명은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박혜민과 이형종 중에 한 명, 적어도 한 명이 나갔을 때 김현수랑 최은숙이 불러들일 수 있냐. 근데 김현수가 통산 성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안우진한테. 근데 올해 성적이 나빠요. 그만큼 안우진은 올해 또 스텝업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김현수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다른 때랑 다르게 가을에 약하지 않은 모습, 1, 2차전에 4할 4푼 4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현수의 타격감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김현수가 가장 키포인트인데, 김현수가 통산 성적을 부활시킬 수 있다. 안우진한테 통산으로 강했던 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최은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타격감이. 근데 최은성이 안우진 상대로 올 시즌에 안타를 꽤 때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타를 잘 못 때렸거든요. 통산이 14타수 4안타고 올해가 9타수 3안타니까 그 전에는 5타수 1안타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안우진한테 장타를 못 뽑아냈어도 안타는 잘 뽑아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김현수만 좀 살아나준다면 1, 2, 3번 중에 2명 정도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최은성의 안타는 곧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의 행복 회로가 맞아떨어진다면 1회 초에 득점을 뽑고 윤식이를 만날 수 있지 않나. 윤식이가 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1회 말에
등판할 수 있지 않을까,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생각하시겠죠. 윤식이도 큰 경기 경험이 없는데 플러커처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란 게 이게 긴장이 되면은 쉽지 않아요. 경험이 없는 것은 또 쉽지 않고. 근데 이제 김윤식이 플러커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키움의 중심 타선 상대 전적이 다릅니다. 플러커는 사실 키움전에 강했지만 키움의 중심 타자한테는 강하지 않았어요. 옆에 테이블 세터, 하이 타선한테 잘 맞고, 그런 다음에 중심 타선을 어떻게 저렇게 잘 넘어가면서 올 시즌 키움전 상대 전적은 실점을 덜했지만 중심 타자들한테는 이정우, 김혜성 프이그한테는 그다지 강점이 없었다는 거죠. 성적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김윤식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 팀에서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아마 이건 K리그에서 유일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정우는 거의 다 강하니까. 이정우는 모든 투수들한테 강하니까. 뭐 반즈 정도 제외하고는. 근데 반즈는 또 프이그한테 약할 것 같은데, 우타자한테 약하니까. 무튼 각설하고, 우리 윤식이는 이정우한테도 강했고 김혜성 프이그한테는 담당 1진이었어요. 이게 뭔 차이냐. 결국 플로커는 2번 타자를 막지 못하면 중심 타선한테 털릴 가능성이 너무했다. 근데 2번 타자 이용규한테 맞았어요. 사실 리뷰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의 홍원기 감독이 신의 한 수는 애플러를 일찍 뺀 거라면 PO 2차전의 신의 한 수는 이용규를 2번 타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번 타자가 잘 치다 보니까 3, 4, 5번이 플러커한테 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득점이 났어요. 근데 윤식이는 올해 2차전 기준으로 7번 타자에 나와선 김태진과 9번 타자에 나선 김휘집 선수한테 조금 약해도 중심 타선한테 매우 강합니다. 이거는 키움의 타선을 누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김윤식이 자신의 볼만 뿌린다면, 자신의 주무기인 체인지업, 요새 또 좌타자 상대로 날카로워진 슬라이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던질 수 있다면, 자신의 볼만 뿌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김윤식은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선수다 라는 게 지표상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1, 2, 3번 그냥 어떻게 봐서 4번까지는 강한데 5, 6번 사실 오지환, 문보경은 안우진한테 약하거든요. 근데 이 오지환, 문보경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할 것 같지는 않고, 당연히 제외 못하죠. 거기 또 수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비가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안우진을 공략을 하려면 7, 8번이 중요해요. 왜? 9번인 성원창 선수도 스몰 샘플이지만 2타수 1안타 1볼넷으로 안우진한테 통산 성적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번만 좀 안우진한테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면, 지금 208이닝을 넘어가고 있는 안우진의 지친 체력, 그리고 손가락 물집, 저번에 한번 공에 맞기도 했고, 그런 안우진을 공략할 수 있다. 그럼 7, 8번을 누굴 넣어야 돼요? 사실 허도한도 뭐 스몰 샘플이긴 하지만 3타수 1안타로 나쁘지는 않긴 한데, 유강남이 올 시즌 5타수 1안타긴 하지만 전체 통산으로 봤을 때는 그 올 시즌 터뜨린 1안타 외에 2개의 홈런이 있거든요. 그 뜬금포가 있다는 거죠. 안우진 같은 에이스한테는 연타가 나올 확률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하이 타선에서는 이렇게 뜬금포를 가동한 적이 있는 선수를 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게 또 걸리는 게, 김윤식의 담당 포수는 허도한인데, 그럼 유강남은 어디다 써야 돼? 그러면 김윤식을 그냥 유강남하고 짝지요? 그건 최근에 좋았던 흐름을 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유강남을 지명타자에 쓰는 건 어때?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감독님께서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재호는 어때? 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허도한을 8번으로 쓰면, 혹은
안우진한테 강하다고 해서 오늘만큼은 윤씨가 다시 강남이랑 맞춰보자 해가지고 강남이를 포수로 쓰던, 그러면 7번 타자 하나가 남아요. 원래 홍창기가 갔던 그 타순. 근데 홍창기가 안우진한테도 7타수 무안타로 약했고 1, 2차전을 보니까 타격 컨디션이 그닥이에요. 그랬을 때 이재원이 안우진한테 2타수 1안타 1볼넷으로 나쁘지 않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위 타순에서 연타가 나오기는 힘드니까 안우진 상대로 힘 있는 이재원은 어떤가? 이번에야말로 오히려 제가 요키시 때는 이재원이 딱히 강점이 없고 허도한이 강점이 있어서 허도한을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재원이 안우진 상태로는 스몰 샘플이긴 하지만 2번이나 출루를 봤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한 타격을 선호하는 류지영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재원 선수의 선발 출전을 꺼려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홍창기가 아니라 문성주가 어떤가. 문성주 선수도 5타수 1안타로 안우진한테 엄청 강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타를 하나 뽑아냈기 때문에 홍창기 선수보다 나았거든요. 그런 쪽에서 홍창기는 좀 이날 경기에서는 대타로 대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3차전을 한번 살펴봤고요. 4차전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4차전 선발은 이민호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임창규와 이민호 중에서 가장 둘 중에 한 명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임창규 선수가 플레이오프 2차전에 불펜에서 몸을 푸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차전 선발은 아무래도 이민호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불펜데이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감독님이 불펜데이를 선호하지 않고 불펜데이를 한다고 해도 일단은 선발 투수를 넣고 빠르게 교체하는 퀵후크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쉬게 하고 켈리를 넣을 거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휴식을 좀 보장해주는 감독님 성향상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민호일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민호는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가? 키움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가? 이민호는 역시 직구 슬라이더 투피치입니다. 뭐 체인지업 커브도 간간히 섞어 던지긴 하지만 퀄리티가 높진 않고요. 근데 이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의 구속 차이가 크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원타이밍에 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타순이 한 바퀴일 때랑 두 바퀴일 때랑 세 바퀴일 때랑 피안타율과 POPS가 상당히 늘어나요. 두 번째 상대할 때, 세 번째 상대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민호 선수는 딱 상대 타자를 한 바퀴만 상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지 말고.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두 번째 바퀴서부터 보이시겠지만 3할 2푼의 피안타율입니다. 우리가 4차전을 지면 시리즈가 끝나거나 아니면 5차전을 가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3차전에서 이기면 4차전 졌을 때 5차전 가고 3차전 지면 4차전 졌을 때 시즌이 끝나고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민호가 두 번째 바퀴일 때 3할 2푼의 피안타율을 갖고 있는데 그걸 모험을 걸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바퀴서부터 이제 뭐 임창규를 넣는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노입니다. 5점대 2명을 텐덤을 굴리는 PS에서 포스트 시즌에서 5점대 2명의 선발 투수를 텐덤을 돌리는 것은 정말 확률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도박꾼이 아닙니다. 도박을 하지 말고 제일 안정적인 수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민호는 타순 한 바퀴만 상대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불펜들이 총동원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민호가 한 바퀴를 돌 때 누굴 제일 조심해야 되느냐? 이민호는 이정우, 푸이그, 이지영에게 약합니다. 그러면은 이정우, 푸이그, 이지영을 조심해야겠네요? 아닙니다. 그 중간에 있는 김혜성, 그리고 이정우 앞에 있는 이용규, 넓게는 김준환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 2번을 막으면 이정우가 잘 쳐도 4번 김혜성에서 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홍원기 감독이 중심 타선에 지금 순번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우 푸이그 이지영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연결을 해주는 김혜성을 효과적으로 잡는다면 한 바퀴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김혜성을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리고 테이블 세터도 잡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우진에게 강한 박혜민, 이영종, 김현수 선수 요쪽에서 1회 초 득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김윤식의 부담감이 좀 덜어진 채 득점을 할 수가 있고요. 딱 안우진에게 강한 박혜민 선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건 1회가 유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1회 초에 점수를 내야 되고요. 김윤식은 키움의 중심 타선에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떨지만 않는다면 빅게임 피처로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애플러 선수 얘기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죠. 그거는 사실 지난 프리뷰에서도 애플러 얘기를 조금 드렸고, 1, 2차전 프리뷰 때 1차전에 애플러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 리뷰 영상에서도 애플러가 4차전 선발 투수로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1차전에서 47구밖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3일 쉬고 4차전에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애플러가 1차전에 47구밖에 던지지는 않았지만 3일 쉬고 던진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이 포스트 시즌에서 벌써 3번째 등판이라는 것은 안우진이나 애플러나 다 지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우진은 또 4일 휴식 후 등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8이닝을 넘어가는, 210이닝을 넘어가는 피칭을 할 거거든요. 둘 다 지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고 늘어진다면 그들의 베스트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민호는 꼭 한타순까지 하고 꼭 불펜을 총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총정리를 3, 4차전을 해봤고요. 내일 저는 중계를 합니다. 오랜만에 취재에서 벗어나서 중계를 하겠고요. 내일 오후 5시서부터 중계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경기를 중계방송을 할 텐데요.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소통하면서 김윤식이 안우진을 이기는 스토리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승전보를 울리길 바라며, 캐바.